네, 단기 투자 자산 중에 제가 단기 매매 증권을 별도로 이번 시간에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게 유가증권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게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서로서의 지분증권, 채무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분증권이 주식이고 채무증권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같은 거예요. 채권. 채권. 그럼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의 차이가 뭐가 있냐? 지분증권은 주식이니까 내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입장이 달라지겠지. 근데 여기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유가증권이라는 걸 샀을 때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런 걸 학습하는 거야. 이 파트는. 그러니까 주식을 산 거야. 주식을 사면 나는 그 기업에 조금이든 많든 지분을 갖게 돼. 그래서 지분증권이라고 구분하는 거고요. 지분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 주식이라는 거는 언제 샀으니까 언제까지 팔아라고 하는 만기 같은 거 없죠. 만기는 얘만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만기 같은 게 따로 없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나는 그 회사로부터 기대하는 게 매월 또는 매년 이자가 들어오는 걸 기대할 수는 없어. 주식은 진짜 말 그대로 투자한 거야. 근데 내가 투자했는데 뻥튀기가 되면 팔아서 엄청난 이득이 생기고요. 팔지 않으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보유했으니까 그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받냐 못 받느냐는 그 회사가 이익을 냈으면 받아. 손실이 나면 못 받아. 이익이 나면 나는 그걸 받아.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지분증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 뒤에. 근데 채무증권은 내가 채무증권이라는 사채를 사면 지분하고 아무 상관없죠. 나는 만기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만기가 있고, 얘는 만기가 있는 거야. 그냥 만기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만기가 있고 만기가 되기 직전에 걔가 나에게 준다고 약속한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와. 이자 수익이 생겨. 완전 다르죠. 그리고 채무증권은 지분을 갖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인 거야. 내가 이거 샀을 때. 사채를 사면 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사는 나는 돈 빌려준 거야.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는 거야. 만기까지만 빌려주면 돼. 만기가 되면 원금 다 받아. 이자도 받았지. 되게 좋아.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채무증권은 내가 어떤 입장이 되냐면 지분을 갖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그 회사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이 달라지지. 자, 지분증권, 채무증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가증권, 회계에서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해요. 근데 이러한 유가증권이 실제 보유를 어떻게 할 거야? 너 보유한 능력 있니? 그거에 따라 요 이름으로 가기도 하고, 매도관해증권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만기보유증권으로도 분류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과목을 공부할 거냐? 단기매매증권을 공부할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은 주식일 수도 있고 사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과 사채를 산 이유가 뭐니? 단기간에 다시 팔아먹을 목적이야. 그리고 단기간에 판단 얘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시장성이 형성되어, 시장이 되어 있다. 시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유가증권 상장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코스피 같은 유가증권을 샀는데, 여러분 상장됐다는 얘기는 아무 때나 팔 수 있잖아. 살 수도 있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만약에 상장 안 된 유가증권은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건 더 어렵지. 내리면 내릴수록 누가 사? 시가도 뭐 거의 뭐 부르기 나름이고. 근데 시장성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단기매매증권은 시장성이 있는데 단기간에 매도할 목적일 때, 매매할 목적일 때. 그러면 얘를 채무증권이든 지분증권이든 요 이름으로 분류하자. 그 이름이 단기매매증권이었던 거래요. 자, 단기매매증권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지분증권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고요. 주식을 말하고요. 채무증권은 국공사채 같은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채 같은 채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중에 단기간 매매 차익이 목적인데 시장성이 있거나, 사채도 단기간 매매 차익이 목적인데 시장성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 얘를 처리하는 이름은 둘 다 똑같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해야 하는 그 개정 과목.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거예요. 단기매매증권.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을
내가 중간에 사고 팔 목적이 아니야. 장기간 들고 있을 거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채무증권도 마찬가지야. 사채 같은 애들을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팔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채는 만기가 딱 있는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만기까지 보유하고요. 중간에 매도할 게 아니야. 얘는 중간에 팔 수도 있고 얘는 중간에 팔 목적이 아닌 거야. 그러면 계정 과목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회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일 때 여기다 단기 써야겠구나. 얘 단기 매매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따로 이름을 구분한 거였던 거야. 만기 보유증권. 근데 만약에 장기간 동안에 들고 있다가 팔지 아리까리 하거나 주식인데 장기간 매매 차익을 들고 있다면 얘 아니죠. 그렇다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도 아닌 거예요. 얘도 아니고 완벽하게 얘도 아닌 나머지 것들을 요것만 적을게요. 매도 가능 증권. 얘도 매도 가능 증권. 그럼 얘는 뭐냐? 제가 주식을 샀는데 A 회사의 주식을 B가 샀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발행한 주식을 산 나는 B는 이미 A라는 전체 이 기업의 20% 이상 넘은 이미 주주야. B는 대주주야. A라고 하는 전체 기업의 지분 중에 20% 이상을 이미 갖고 있어. 근데 이미 갖고 있는 내가 또 주식을 발행했는데 또 샀어. 그럼 단기 매매의 목적이라고 보여요? 안 보이죠. 이 회사를 지배할 목적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이미 상대 기업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다. 이미. 그러면 더 이상 B는 상대 A라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라서 걔를 다른 이름으로 분류하는데 여러분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얘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계정 과목이 많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주식이냐 사채냐에 따라서 주식은 만기가 없죠. 그러니까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계정 과목으로. 근데 사채니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의 과목이 생기는 거고 무조건 단기에 매매할 거고 시장성이 있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 단기에 팔지 또는 시장성이 없고 되게 다양해. 그래서 과목이 많아. 자, 책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고 그 책에 제가 막 적어드렸던 걸 이렇게 구분하면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도 있고요. 지분법이기도 하고요. 자,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면 별도로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장기간에 가지고 있다가 매도할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우리 K랩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계정 과목을 조회해 보면 매도 가능 증권이 2개씩 뜬다고 우리 막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회계 수업할 때 얘기했어.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도 2개가 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이 만기 보유 증권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만기까지 의도할 거야. 만기까지 보유할 거야. 사채를. 근데 그 만기가 내년이면 유동으로 가야겠지. 꼭 투자 자산인 비유동은 아니잖아. 만기가 언제냐에 따라 유동, 비유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유동이면 위 코드, 비유동이면 아래 코드. 코드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기입이 되니까.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 1, 2, 3은 유동이고요. 1, 7, 8은 비유동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책에는 장기간 적혀 있으니까 다 투자처럼 구분하지만 시장성은 없는데 단기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재분류를 하거나 다양한 케이스로. 매도 가능 증권은 언제나 장기냐? 아니지. 장기도 있지만 단기도 있죠. 단기도 있어요.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 2개씩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매도하고 만기는 투자만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 유동에도 있는 거야. 유동에도 2개씩 존재한다.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유동자산 안에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있는데요. 단기 매매증권을 보유하는 목적은 시장성을 보유한다는 것과 단기간의 시세차익이 목적인 게 주된 나의 목적이에요. 시장성을 상실하거나 단기 목적이 아니라면 2개 중에 하나가 불충족하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 이는 AND야, AND. 그래서 이 안에 분류되는 건 주식과
사채가 두 개의 목적을 충족하면 여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여러분 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말에 회계 처리할 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기말의 시가가 90으로 떨어져 있든 120으로 올라 있든 무조건 시가로 평가했죠.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해. 시가법으로 또는 공정가액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렇게 평가해서 평가 손실이 나거나 평가 이익이